지난 6월 VNL에서 일본이 준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상 전례 없던 아시아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게 되면서 세계 랭킹은 2위로 도약했고요. 세계 랭킹 28위인 한국과의 격차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일본은 세계 랭킹 2위라는 엄청난 순위에 도달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과 우리나라의 격차는 비슷했습니다. 격차가 벌어진 이유 중 하나로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 운동에만 전념하는 엘리트 체육을 하는 우리와 달리 일본은 우리처럼 직업선수를 꿈꾸는 학생만 모아놓은 운동부가 거의 없다고 해요. 부카츠로 불리는 학교 운동부 문화가 대표적인데요. 우리로 치면 운동부와 동아리의 중간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동선수가 되려는 학생과 단순히 스포츠를 즐기려는 학생이 부카츠라는 공간에서 함께 하는데, 운동에 참여하는 학생이 많은 만큼 재능 있는 선수를 발굴할 기회도 많은 거죠. 여자 고교 배구팀 숫자만 봐도 한국은 20여 개, 일본은 4천여 개로 큰 차이가 납니다. 선수층이 두껍다 보니 여러 포지션을 체험해보며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포지션을 찾아 전문 선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기본기가 아주 탄탄하다 할 수 있는데요. 실제 일본 배구 경기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배구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걸 뽑으라 한다면 단연 리시브겠죠. 리시브가 잘 됐을 때 보시면 공격 옵션을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역시 속공입니다. 많은 세계 강팀들이 높은 빈도로 속공을 찍어버리죠. 일본은 미들 쪽이 좀 약해서 빈도수를 줄이고 삼각 편대를 사용하는데, 아웃사이드 히터 포지션에 이시카와 유키, 타카하시란, 아포짓의 니시다라는 슈퍼스타들이 레프트, 라이트에서 공격을 합니다. 그 다음이 파이프 어택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배구에서 가장 멋있는 공격 옵션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속공을 줄 것처럼 상대 블로커를 속이고 뒤에서 들어온 공격수가 상대 코트를 강타하죠. 일본이 타 팀들에 비해 굉장히 많은 파이프 어택을 사용하는데 그 기반이 역시 리시브입니다. 일본의 리시브는 어떤 강팀들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VNL 베스트 리베로로 선정된 야마모토, 리베로와 함께 리시브를 견뎌줘야 하는 이시카와 다카하시의 리시브 능력은 세계 최강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시브가 아무리 좋다 하여도 강한 스파이크를 때릴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겠죠. 배구계에서 슈퍼스타들이 즐비한 일본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역시 일본 배구를 황금기로 이끌었다 봐도 무방한 주장 이시카와 유키입니다. 이시카와는 95년생으로 20대를 줄곧 이탈리아 리그에서 뛰었는데요. 남자 배구 이탈리아 리그는 축구로 치면 프리미어 리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밀라노에서 에이스 역할을 하며 이번 시즌 동메달을 획득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 자이넬리, 윌프레드 레온이 뛰었던 이번 시즌 1위 팀 페루자로 이적하게 되는데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일본 대표팀 선수들은 자신의 우상을 이시카와로 생각한다고 대부분 인터뷰를 하는데, 주장 역할까지 톡톡히 해내며 이시카와를 필두로 한 원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카하시 란입니다. 란 또한 우리나라 선수 이유진이 속해 있는 이탈리아 리그 몬차에서 뛰었는데요. 이번 시즌 주전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며 은메달을 획득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리시브와 수비가 굉장히 좋고 범실 없는 날카로운 서브와 더불어 죽음볼 처리 능력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잘생긴 외모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선수인데, 동남아에서 대회가 열릴 때 란이 화면에 잡히면 환호가 굉장하더라고요. 다음 시즌은 세계 최고 리그 출범을 선언한 일본 배구 리그로 돌아와 리그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노력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세 번째는 니시다 유지입니다. 니시다 유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팬인데 일본 리그 파나소닉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리시브가 흔들렸을 때나 긴 랠리 중일 때 확실한 해결사는 분명 필요한데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고요. 상대적 단신임에도 높은 점프력과 파워를 겸비해 최고의 아포지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니시다는 굉장히 매력이 넘치는 선수인데요. 일단 자세가 역동적이어서 스파이크를 때릴 때 굉장히 멋있고 팀 분위기를 가져오는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극한의 클러치 상황, 득점을 했을 때 세리머니나 포효로 분위기를 더욱더 가중시키는데, 타 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모션이 작은 일본 대표팀에서 세리머니를 가장 많이 하는 선수입니다.
네 번째는 세터 세키타 마사히로입니다. 세키타는 175cm라는 단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배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주전 세터인데요. 배구는 세터 노름이라는 말이 있듯 볼 배분 능력과 완벽한 타점에 공을 주는 정교함이 필요한데 그 능력이 굉장합니다. 리시브가 완벽하지 않을 때 이렇게 미드를 활용하는 게 쉽지 않은데 센스 또한 좋은 걸 볼 수 있고, 키가 작아 전위에 나갔을 때 블로킹 높이가 낮다는 명백한 단점이 있지만 강력한 수비력이 그 단점을 덮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섯 번째는 리베로 야마모토입니다. 야마모토는 이번 VNL 이시카와 유키와 함께 베스트 포지션에 선정된 최고의 리베로인데요. 배구에서 멋진 디그에 이은 공격은 최고의 매력적인 요소 중 하나겠죠. 리시브는 물론이며 반사신경이 엄청나 굉장한 디그 레너입니다. 허슬 플레이는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이런 엄청난 수비들을 보여주며 하이큐의 실사파는 지금이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일본 배구는 신장을 이겨낸 낭만 배구로 전 세계 배구 팬들에 대한 인기가 대단합니다. 이번 2024 VNL에서 남녀 배구 동반으로 준우승을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의 행보를 보았을 때 절대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4년 전 열렸던 도쿄올림픽 8강 진출을 시작으로 2년 전 VNL 5위, 작년 VNL에서는 이탈리아를 꺾으며 3위를 하더니 이번 대회에서는 준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실 VNL은 창설된 지 오래되지 않은 대회이기에 최종 목표인 올림픽과 세계 선수권 대회보다는 명성은 떨어지지만 VNL 활성화를 위해 몇 년 전부터 승패에 따른 세계 랭킹 포인트를 부과하며 메이저 대회로 가기 위한 과정에 있다고 보는데요. 세계 랭킹 포인트는 올림픽에 진출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이 되기에 중요한 대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VNL은 올림픽 진출을 확정짓지 못한 여러 나라가 있었기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보였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가 올림픽 진출권이 걸린 대회였기에 모든 멤버를 조집해 1주차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반면 일본은 자력으로 올림픽 진출을 확정시킨 상태라 여유로운 상태에서 시작하여 이탈리아에서 플레이오프를 끝낸 지 얼마 안 된 이시카와 유키와 다카하시란을 제외하고 경기에 임했습니다. 바로 1주차 일본의 첫 경기가 아르헨티나였는데요. 도쿄올림픽 돈메달리스트인 아르헨티나는 베체코, 리마, 팔론스키 등 풀 멤버를 투입했고, 일본은 이시카와, 란, 야마모토 없이 1.5군을 가용했습니다. 일본의 선수층 뎁스가 어느 정도일까 저 또한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동기부여 측면이든 선수층 네임밸류든 해서 아르헨티나의 승리를 예측한 사람이 많았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첫 세트를 내주고 카이, 토미타, 오가와 선수가 몸이 풀렸는지 제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니시다, 세키타 선수가 팀의 중심을 잡아주며 나머지 3세트를 내리 가져오며 3대1 승리를 하였습니다. 이 경기를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선수층 뎁스가 정말 좋고 일본 배구의 팀 색깔인 수비력이 상상 이상이란 걸 느꼈습니다. 좌우에서 때리는 스파이크 거의 모든 공을 수비로 잡아버리고 2단으로 올려준 공은 니시다가 해결하는데,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질식해버리는 표정을 지었고 당황한 세터 데체코는 속공으로만 경기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 선수들이 볼에 대한 집념이 대단한 것 같고, 오가와 리베로는 처음 봤는데 날다람쥐 한 마리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둔 뒤 쿠바, 셀비아를 잡고 이탈리아에게 패하며 3승 1패로 1주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2주차는 일본 홈에서 대회가 열렸는데요. 이시카와 유키, 다카시란 또한 소집하여 풀전력으로 2주차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란, 독일전을 승리로 장식하였고 폴란드에게 패하며 5승 2패로 상위권을 확보해 놓지 못한 일본, 6승 0패로 전승을 달리며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슬로베니아를 만나게 되는데요. 현재 세계 랭킹 3위인 슬로베니아는 근 3년간 일본과의 맞대결에서 5번 모두 패하며 일본 앞에서 작아졌었는데 이번 대회 폼이 너무 좋았기에 명승부가 예상되는 경기였습니다. 1세트부터 굉장히 치열했는데 이시카와의 맹활약으로 25대 23 근소한 우위를 가져오며 세트를 따냈습니다. 2세트는 슬로베니아의 공격이 살아나며 블로킹 우위를 점하며 세트를 가져오는데 세트 스코어 1대1, 분수령이 될 3세트에서 엄청난 클러치 상황이 오게 되는데요. 양팀 다 공격력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고 수비의 일본이냐 블로킹의 슬로베니아를 가리는 세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3세트 분위기를 가져온 일본은 4세트 란의 활약으로 3대1 승리를 가져오며 2주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3주차는 시작부터 아주 재밌는 매치업이었는데요. 캐나다와의 경기인데 하루 전날 여자 배구팀이 캐나다에게 리버스 스윕으로 패하며 남자 배구팀이 복수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스토리가 아주 재밌는 게 여자 배구팀의 니기다 유지의 아내 호가사리나와 이시카와 유키의 친동생 이시카와 마유 선수가 뛰고 있고, 이탈리아 리그 몬차에서 한솥밥을 먹는 캐나다 에이스 마루와 카시란이 상대편으로 만나는 매치업이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일본의 승리를 예측했지만 경기는 5세트까지 가는 혈전이 이어졌고, 란의 부진과 더불어 마르의 미친 활약과 팀 블로킹으로 캐나다가 승리하게 되면서 복수는 미뤄졌습니다. 캐나다전 이후 란이 부상 의심이 있어 올림픽이라는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란을 무리시키지 않으며 백업 멤버인 오수카를 주전으로 기용하며 대회를 이어갔습니다. 오수카는 다음 시즌 이시카와가 뛰었던 이탈리아 리그 밀라노로 이적하게 되는 아웃사이드 히터인데요. 리시브와 수비는 좋지만 공격력이 조금 아쉽다는 평을 받는데, 같은 포지션 경쟁자인 카이 선수를 밀어내고 블랑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3주차에 마무리 일정으로 돌입하게 되고 도쿄올림픽 금메달 주인공 프랑스를 만나게 되는데요. 란이 빠진 일본과 최근 대회에서 명성값을 하지 못하고 있는 프랑스의 혈투가 예고되었습니다. 경기 초반 높은 블로킹 높이와 막강한 공격력을 앞세운 프랑스가 경기를 리드해 나갔습니다. 니시다는 잦은 서브 범실과 블로킹에 가로막혀 미야우라 켄토 선수로 교체되었는데, 미야우라는 작년에 니시다가 부상일 때 주전으로 맹활약하며 검증을 이미 마친 선수였거든요. 2세트 또한 미들블로커 르고프와 아포짓, 파트리의 미친 활약으로 세트스코어 2대0을 만들며 크게 앞서 나가게 됩니다. 남자 배구 특성상 리버스 스윕은 정말 드문 일이고 프랑스의 경기력이 너무 뛰어났기에 손쉬운 승리가 되나 싶었지만 3세트부터 일본의 대반격이 시작되는데요. 니시다를 다시 기용하지 않고 2세트부터 몸이 좀 풀린 듯한 모습을 보여준 미야우라를 그대로 기용하였고, 이시카와는 주장으로서 니시다와 란이 빠진 상황, 평소보다 더 공을 짊어지며 팀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이시카와, 미야우라, 그리고 베테랑 켄타로의 활약으로 3세트를 크게 이기며 4세트를 맞이하였는데요. 4세트는 각 팀의 에이스 파르티와 이시카와의 진건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이시카와와 파트리의 자존심 싸움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두 선수가 정말 많은 공격을 하였는데요. 후반까지 가는 접전 끝에 클레베노의 공격 범실로 25대23 짜릿한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리버스 스윕까지 단 한 세트만을 남겨놓은 상황. 5세트는 정말 분위기가 중요한데 이시카와의 믿을 수 없는 스파이크가 나옵니다. 세키타가 수비를 하며 공을 쳐냈는데 이시카와가 그대로 찍어버리며 모든 분위기를 일본 쪽으로 가져옵니다. 블로커는 뜰 생각조차 하지 못한 대단한 스파이크였고, 그 득점을 기반으로 당황한 프랑스를 격파시켰는데요. 이날 이시카와는 서브와 블로킹 각각 1득점씩 포함 총 33득점을 하며 인생 경기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조별 예선을 4위로 마치고 플레이오프에 접어드는데요. 8강에서 다시 한번 캐나다를 만나게 됩니다. 1세트는 듀스까지 가는 접전 끝에 이시카와의 활약으로 리드를 잡게 되고, 2세트는 크게 앞서가며 캐나다를 압박하였습니다. 3세트 또한 듀스까지 가는 접전이었는데 일본 특유의 집념의 수비를 보여주며 역전승을 얻어 세트스코어 3대0 셧아웃 승리를 거두며 조별 예선에서 하지 못한 복수에 성공하게 됩니다. 4강 준결승에서는 슬로베니아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조별 예선 11승 1패를 기록하며 일본에게 패한 한 경기를 제외하고 1위로 진출한 슬로베니아와 역대 최고 성적을 원하는 일본의 매치업이었기에 귀추가 주목되는 경기였습니다. 경기는 몇 세트 접전이었고 클러치 상황에서 일본이 앞서 나가며 예상외로 경기는 1시간 30여 분 만에 일본의 셧아웃 승리로 끝났습니다. 슬로베니아는 이 정도면 일본이 꿈에도 나올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무릎 꿇으며 좌절했고, 이 경기는 단 한 번의 랠리가 경기 전체를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Pass is good. They give it to Tomita. Offhand, it's still good. It's still good. Keep playing. Here it comes. It's going to be quick to the middle. Again. Oh, are you kidding me? That's insane. Slovenia cannot find the floor. Japan, everything up, just gonna wear him down. Oh, touch by Chebel. Off hands, yes! Unbelievable, Japan is everywhere. Not gonna give up, anybody getting tired? No chance, Ishikawa.
Oh, everyone Excellent is dig. touching. Roper. Oh, just crazy. Sakita. Oh, Japan. They are here. They are there. They are everywhere. 그리고 대망의 결승전, 리버스 스윕으로 잡은 좋은 기억이 있는 프랑스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데요. 결승전은 천상계에 있는 폴란드를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준결승에서 폴란드가 로테이션을 돌리며 프랑스가 5세트 접전 끝 올라온 상황이었고 일본에게는 우승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경기는 결승전답게 정말 치열하게 진행되는데요. 세 번의 세트가 25대 23이 나올 정도로 한끗 승부였는데 그 한끗 승부는 블로킹에서 나왔습니다. 이날 모든 수치는 비슷했는데 프랑스가 11개의 블로킹을 하며 완벽한 피지컬을 보여줬는데요. 3, 4세트 모든 마지막 점수를 블로킹으로 찍으며 왕좌에 올랐습니다. 베스트 포지션 수상에는 일본의 이시카와 야마모토, 폴란드의 포르날 코차노프스키, 프랑스의 블리자드, 르고프, 파트리 선수가 수상하며 대회가 마무리되었고 일본은 아시아 최초로 준우승을 달성하며 세계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VNL에 참가할 정도로 수준 높은 배구를 하는 팀들은 각 나라마다 확실한 팀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은 강력한 공격력을 기반한 수비 배구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생각되고 경기를 보면 코트 위에 있는 6명의 선수가 다 리베로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본기가 탄탄합니다. 물론 약점도 분명 존재하겠죠. 신장차에 의한 블로킹인데 상대적 약팀과의 경기에서도 블로킹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고 모든 수치가 육각형인데 높이도 좋은 폴란드를 만날 때 속절없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이번 결승전 또한 블로킹 11대5로 뒤지며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고요. 하지만 블로킹을 커버하는 수비 능력을 보여주기에 일본 배구는 낭만적인 걸로 배구 팬들에게 유명한데 그런 배구를 보여준 게 일본의 블랑 감독입니다. 블랑 감독은 이번 파리 올림픽을 끝으로 우리나라 현대캐피탈 감독으로 선임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정말 기대가 크고 일본 배구의 황금기를 이끈 감독이기에 한국 배구가 더욱 성장하는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일본과 한국의 신장 차이는 정말 비슷하거든요. 일본 배구가 먼저 보여주었듯 우리나라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이탈리아 리그 몬차에 이유진 선수도 진출하기 시작하기에 제2의 다카시란이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일본 프로리그는 세계 최고 리그 출범을 올해 선언하며 규모를 키워가기 시작했는데요. 폴란드의 아웃사이드 히터 슬리브카, 네덜란드에 있는 최고의 아포지스로 평가받는 니미르 아지즈, 브라질의 간판 스타죠 루카렐리 등이 합류하며 초호화 용병들을 각 팀마다 영입하기 시작하며 일본에서 배구 열풍을 그대로 이어가려 합니다. 현재는 니시다 유지, 세키타, 야마모토, 야마우치가 그대로 한 팀에 있는 파나소닉이 압도하고 있는데 다카하시란 또한 경쟁팀으로 이적하며 아주 재밌는 리그가 될 것으로 보이기에 겨울에 일본 여행하실 때 관람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배구 최고의 메이저 대회인 파리올림픽이 막을 내렸는데요. 일본은 8강에서 이탈리아를 만나 3세트 24대 21에서 한 점을 마무리 짓지 못하며 리버스 스윕패를 당하며 대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통한의 1점으로 뼈아프게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저 또한 시청하면서 굉장히 아쉬웠고 한국 중계가 있어서 라이브로 시청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본 배구의 매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자 배구팀 역시 폴란드, 브라질에게 패하며 조별 예선에서 탈락했는데 이번 황금세대에 대한 기대가 컸던 일본이기에 VNL과는 다른 아쉬운 성적표를 받으며 다음을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여자 배구편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